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이례적으로 직접 만나면서 양국의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또 민감한 분야에서 북러 간 협력 강화를 포함해 양자 관계에 새로운 전성기를 열자고 다짐했습니다. 민감한 분야가 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군사 분야 협력을 뜻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에 이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후 크렘린궁은 북한이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시급한 국제 문제도 논의했지만 양자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였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분야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 지원과 정찰위성, 기술 이전 등 군사 분야 협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별도 발표에서 양국 친선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위해 긴밀한 공동 행동과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인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대해선 양쪽 다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가속화하면서 푸틴이 200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북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내외적으로 큰 힘이 실리고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헤즈볼라의 개입 수위가 높아지자 이스라엘이 대응 강도를 끌어올린 상태인데요. 홍해에서는 미군 등 다국적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하마스를 추가 제재할 예정입니다. 중동 분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레바논 접경지대를 방문해 헤즈볼라와의 전쟁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אני לא יודע מתי המלחמה בצפון. אני יודע להגיד לכם שהסבירות לזה שהיא קורית בחודשים הקרובים היא הרבה יותר גבוהה ממה שהיה בעבר. 하마스와의 전쟁에 집중해온 이스라엘은 최근 헤즈볼라의 개입 수위가 높아지자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잇따라 제거하는 등 대응 강도를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홍해에서도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과 미군 등 다국적군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다시 미국 선박 젠코 피카디를 공격했고 وفي إطار الرد على العدوان الأمريكي البريطاني على بلدنا نفذ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في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عملية استهداف لسفينة جينكو بيكاردي. 미국은 이에 대응해 후티를 향해 미사일로 반격했습니다. 하루 앞서 미국은 후티 반군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공격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후티를 테러 단체로 재지정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ke clear to the Houthis that their attacks against commercial vessels must stop. We will remain prepared to take additional actions if necessary. 여기에다 유럽연합이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테러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하마스를 추가로 제재할 예정이어서 중동의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마약인 필로폰을 사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고 둘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구형보다 형량이 가벼워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인 남태현 씨와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방송인 서민재 씨. 재작년 8월 서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이 필로폰했다,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 삭제 전 이 글을 본 네티즌들에게 덜미 잡혔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당시 필로폰을 사 함께 투약했고 특히 남 씨는 또 다른 마약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남 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 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면서 다만 재활 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남 씨와 서 씨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같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소 계획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항소 계획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뭐 앞으로 계획 한번. 반성하면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는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만 구형보다 형량이 가벼운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화물차 운송업계의 오랜 폐단이었던 지입제가 금지됩니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던 업계의 관행인데요. 앞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받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최소 운송 의무제도 강화하는데요. 화물연대 측은 대기업 화주의 책임 강화는 빠진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개인 화물차인데도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던 업계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을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도가 심하면 등록 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감차 처분도 내립니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강요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개조하게 할 경우에도 최대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최소 운송 의무제도 강화합니다.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주는데 위반 시엔 사업 정지가 아닌 즉시 감차 처분을 내립니다. 화물연대 측은 지입제 근절을 환영하면서도 대기업 화주의 책임 강화는 빠진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기업 화주들의 갑질이나 운임 덤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냅두고 운송사들에도 그런 지입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화주들의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라 도입될 표준운임제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운송사로부터 받는 운임은 정부가 보장하되 운송사와 화주 간의 운임은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킬로미터당 운임 기준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민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용되지 않은 킥보드가 도로 곳곳에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전동 킥보드를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법안 통과도 시급하지만 이용자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를 해두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인도 한편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혹여나 미끄러질까 전동 킥보드를 피해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바로 옆 인도에는 전동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합니다. 겨울철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줄어들자
곳곳에 방치된 겁니다. 비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킥보드 이용량이 줄어들면서 이처럼 도로 곳곳엔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관악구는 좁은 길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킥보드가 나열돼 있으면은 거길 지나가다 보면은 미끄러운 길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나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은 무단 방치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95.9%는 무단 방치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문제는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를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법안이 없어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가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부재로 인한 자치단체의 관리 한계도 문제지만 이용자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를 해두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